두 번째 주제. 근데 선생님, 시험은 이제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요. 근데 굳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혹시 부모님들께서 이제 카페나 이제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나누실 때 시간 순삭, 순간 삭제라는 말 줄여서 시간 순삭. 뭐야? 시간이 이렇게 갔어? 세상에나. 이런 주제가 뭔가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뒷담화 아닌가요? 누군가의 뒷담화. 어머, 걔가 그랬대. 어머머, 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 왜 아닌 척 하세요? 맞잖아요. 진짜 빨리 갑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가 어찌 보면 뒷담화다. 누군가를 딱 모셔놓고 이 사람이 이랬네, 저 사람이 저랬네, 이런 평가를 하는 시간. 저는 그게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걸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 사유의 공간, 생각의 공간을 해줄 수 있는 시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한국사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과 사유의 공간 속에서 그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내신 한국사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는 이제 학교에 제가 21년 동안 있었는데 매번 느끼지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말 집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 있는 아이의 모습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도 많고요. 상처도 많이 받고요.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는 담임으로서 또 학교 선생님으로서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혹시 우리 학생,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잖아요.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공간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길 바라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모습이 행복할까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비교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면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는 모습.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몸에 힘을 주면 이 근육 없네.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몸에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머리에도 이 사고에도 이 생각에도 저는 근육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 그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야 무릎 꿇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사고의 근육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요, 그렇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 역시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내 색깔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고의 근육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질 당하는 그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홈쇼핑 자주 보시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욕망을 배우지 않으시나요? 홈쇼핑을 보기 전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험하시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끊임없이 내가 몰랐던 욕망을 계속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길 가지 못하지? 나는 왜 저걸 사지 못하지? 나는 왜 쟤보다 못하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기성세대도 이런데 우리 아이들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시라. 그래서 역사 속 사람을 만나시라. 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저는 멘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저의 멘토예요. 이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항상 댓글 달죠. 그러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왜 당신이 나를 믿습니까? 나 멘토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 왜 그런 거 많이 봤잖아. 너무 좋아하고 정말 자기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떠. 내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저랬어.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나중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요. 역사 속에서 검증된 사람을 멘토로 삼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멘토는 지금까지도 저를 이렇게 중심으로 잡아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멘토, 저한테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계세요.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이 명동 땅 일대를 대부분 소유하셨던 그런 분이죠. 재산만 한 2조 넘습니다. 지금도로 환산하면요. 그 모든 것을 팔고 만주로 가서 독립군 기지 만들고 학교 만들고 무상교육 만들고 3년 만에 돈 다 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3년 뒤 그 기록에 보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에 옥수수를 꾸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더라고요. 우당 이회영 선생은 60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린 한 번밖에 살지 못하죠. 그건 다 알죠. 그런데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너무 다릅니다. 그 모습을 끊임없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의 멘토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남은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멘토 그리고 이런 질문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의 모습, 너무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자신의 어떤 색깔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 보일 것 같지 않나요?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승전결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다 이유와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이 되고요. 문해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선생님, 이 한국사를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제적인 방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학습 만화로 역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은데요. 과연 이래도 될까요? 초등학생 아이가 역사 덕후입니다. 매일 역사책만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될까요? 부럽습니다. 이게 부모님은 횡재하신 거예요. 주말마다 역사 체험을 위해 역사 박물관이나 유적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아이들은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놀기만 합니다. 이게 다 돈인데. 압니다, 이거.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요, 역사 공부를 할 때는요, 이게 역사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금별쌤이 대한민국 1타 강사, 한국사 1타 강사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 속에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기승전결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다 이유와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자료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해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역사 공부 그 자체가 즐기면서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문해력까지 향상되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아니, 한국사가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본질적 인문학,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힘? 그럼 선생님, 이 한국사를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제적인 방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관심을 가질까요? 아이와 함께 대형 서점을 한번 나가보세요. 서점에 나가시면 역사 코너가 있거든요. 그 역사 코너에 그냥 풀어놓으세요. 풀어놨는데 역사 코너를 이렇게 보다가 다른 데로 갔어. 그럼 손 잡고 나오세요. 아직 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역사 코너에 같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코너에서 뭐 책을 하나 보기 시작하네? 이게 한 페이지 읽더니 넘기네? 그러면 그 책을 사주세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책을 보기 시작하네? 그럼 이것도 사고 저거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집에 막 역사책 전집으로 이렇게 굳이 그 역사의 시간에 아마 그 질식할 것 같아. 그럴 필요 없고요. 한 권 다 읽으면 또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그 궁합에 맞는 책이 무엇인지를 그냥 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씩 하나씩 그 보는 재미, 그러면서 좀 칭찬해 주시는 어떤 그 순간부터 저는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다.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아이가 만나는 한국사의 유형을 설명드렸고요. 우리 아이는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으로서의 역사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말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Q&A. 내 강연장 가면 진짜 이 질문 너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겁니다. 선생님, 역사를 주제로 한 학습 만화가 정말 많습니다. 이 학습 만화로 역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은데요. 과연 이래도 될까요? 네, 뭔 말인지 알아. 일단 만화에 대한 의심이 있으신 거야. 이게 애가 만화를 봐도 되나? 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의심. 요즘은 학습 만화의 전성시대, 역사 쪽도 학습 만화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거의 뭐 베스트셀러 수준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학습 만화 있습니다. 저도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학습 만화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팔려는 출판사와 책을 보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님과 어떻게든 책이 읽히는 아이의 모습, 이 3자, 출판사, 부모, 아이의 합작품의 결과, 모두의 타협의 결과가 바로 학습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입장에선 자꾸 책을 읽으라는데 책은 안 읽히는데 만화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부모님은 그래도 얘가 뭘 읽나 보다,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줘. 그러니까 출판사는 팔려. 다 좋아. 서로가 윈윈하는 이 학습 만화. 그래서 학습 만화의 전성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학습 만화는요, 독서가 아닙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의 줄간과 줄간 사이 그 여백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질 때 비로소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 만화는 상상의 공간을 주지 않아요. 왜? 이미 그 텍스트를 그림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그림 속으로 그냥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만화는 독서 상상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 장점이 있죠. 어떤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개념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독서의 상상력에는 제한을 준다. 그러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과도한 집중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갈게요. 역사책은 보통 시대별로 전집으로 사게 됩니다. 좋은 역사책을 고르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게 사지 말라고요. 전집 그렇게 사지 말라고요. 그거는 부모님의 너무 일방적인, 그거는 소망이죠, 소망. 희망입니다, 희망. 아니 그 전집 그 인물 아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때려주고 그냥 이거 다 읽어. 에이, 전 너무 아이한테 힘들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1단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보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 질문 보죠. 초등학생 아이가 역사 덕후입니다. 덕후. 매일 역사책만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될까요? 부럽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걸 걱정하십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걱정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부모님은 횡재하신 거예요. 네, 냅두세요. 지칠 때까지 냅두세요. 그 아이가 재밌어 한다는데. 어느 그 선진국 유럽 초등학교 교육에서는요, 한 학기 생물 시간에 통째로 고래만 배운답니다. 여러분들 뭔 소리야? 생물이면 이것저것 뭐 이게 다 이렇게 배워야지. 어떻게 고래만 가르쳐? 말이 돼? 그 아이는 그 덕분에 한 학기 하시다면 고래 박사가 된답니다. 거의 뭐 고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 A부터 Z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고래만 배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편식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고래 박사가 되면서 그 고래와 함께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알아나갈 수 있는 힘을 그 학생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학문과 지식의 호기심을 넓힐 수 있는 거거든요. 역사책만 읽는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이거는 걱정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행운입니다.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걸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해력도 향상될 것이고요. 논리력도 향상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 주변 학문을 접했을 때 기초 체질, 기본 체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책을 공부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니까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나갑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부모님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원하는 거 진짜 이거 아닙니까? 가능한 거예요. 역사책만 읽건 과학책만 읽건 그냥 그 친구, 그 아이한테 맡겨주시면 좋습니다.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주말마다 역사 체험을 위해 역사 박물관이나 유적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아이들은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놀기만 합니다. 가이드 설명 안 듣는다고 잔소리하다가 갈등만 들고 부모만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가서 놀기만 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이게 다 돈인데. 아니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 아이가 지금 가서 그 투자한 만큼 보고 배우고 와야 되는데 가서 놀기만 해. 이래도 됩니까?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요,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곳에 가서 역사 내용 듣지 않더라도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능 문제가 나왔는데 답지가 뭐였냐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이 친구는 사실 공부를 안 한 거야. 왜냐면 수능이 쉬우니까 뭐 웬만하면 보겠지. 이제 이런 판단이 든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수능에 나온 거야. 나 이거 초등학교 때 놀러 갔던 탑인데? 그래서 그거 찍었어. 맞췄어. 대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가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 탑의 영향을 받았고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산성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안 들어도 몰라도 그냥 거기서 신나게 놀고 온 기억이 있다면 그 놀고 온 기억 때문에 그 탑의 이미지가 남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와
친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만나게 될 한국사의 모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수능 한국사, 내신 한국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근데 이런 걸 왜 배울까요?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시간과 공간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임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